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윤이나라고 하고요. 오늘 루신 메타볼리즘을 조절을 할 때 포도당 의존적으로 LARS1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간단한 인트로덕션 후에 LARS1이 글루코스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루신 유지질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그 기전이 ULK1이라는 카이네이즈에 의해 미디에이션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메타볼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메타볼리즘은 메타볼릭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에서 셀 페이트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메타볼릭 디맨드나 서플라이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서플라이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이제 서플라이가 감소하게 되고 균형은 디맨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세포가 데스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지 않고 디맨드를 감소시킨다거나 아니면 서플라이를 증가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댑테이션이 일어난다면 이제 셀은 죽지 않고 서바이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볼리즘에서는 이 밸런싱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뉴트리언트 디프리베이션 등의 메타볼릭 서플라이가 감소한 상황에서 트랜슬레이션 등의 디맨드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셀 데스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디프리베이션 상황에서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서바이벌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고들이 있고, 또한 여기서 보이는 TSC2라는 넉아웃 매프를 이용한 실험인데, 이렇게 넉아웃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아나볼리즘이 굉장히 업레귤레이션 되어 있어서 이제 굉장히 메타볼릭 디맨드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글루코스 같은 뉴트리언트들을 디프리베이션 시키게 되면 와일드 타입 세포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셀 데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맨드를 이제 그 패스웨이를 막는 이니비터를 통해서 억제해주면은 다시 셀 데스가 일어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 메타볼릭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너지 메타볼리즘에서 서플라이에 스트레스가 간다. 저는 이걸 스탈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우리 체내의 영양 공급원이 줄어드는 스탈베이션이나 패스팅 등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메타볼리즘을 잘 살펴보자면, 먼저 저희가 영양분을 충분히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영양분들을 저희가 섭취를 해서 아미노산이나 글루코스나 리피드 등을 잘 흡수를 한 다음에 체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체내로 외부에서 흡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형태들이 뭐 리피드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형태들로 홀 바디 메타볼리즘을 서스테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패스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기전은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제 글라이코젠 저장량이 모두 다 떨어진다거나 그 스타베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머슬에 있는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아디포스 티슈에 있는 패티 애시드 같은 것들이 디그라데이션 되고 간으로 이동되어서 글루코스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아미노산과 패티에이시드에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일어나지 않고 그 케톤바디라는 쪽으로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의 공급은 각 organ들이 그 아디포스 티슈나 머슬이나 브레인 같은 각 organ들이 선호하는 뉴트리언트들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루신에 관한 내용인데, 루신은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글루코스나 일반적인 아미노산들이 글루코스나 케톤바디로 변하게 되는데 루신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글루코스를 만들 수 없는 exclusively ketogenic 아미노애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신의 디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케톤바디는 브레인이나 머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신의 디그라데이션은 BCAT 또는 BCKDH라는 두 엔자임들이 키 엔자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엔자임은 특이하게도 체내에서 스켈레탈 머슬에서 가장 많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의 피노타입을 볼 때 머슬 셀 라인을 이용하여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머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머슬은 이제 전체 아미노산의 70% 정도를 체내에 저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 아미노산을 제공하여서 에너지 소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들은 머슬에서 분해가 된다고 잘 알려져 있고 에너지 소스가 이제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는 에너지 소스로 주로 패티 애시드나 케톤 바디를 사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머슬은 주로 글럿4라는 인슐린 센시티브 타입의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팅 컨디션에서는 이제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컨디션이 되고 따라서 머슬은 이제 그 컨디션을 살펴보자면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는 글루코스가 특히 없는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셀 수준에서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살펴보자면 오토페이지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오토페이지들은 여러 뉴트리언트들의 스타베이션에 의해서 유도되는 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때 이제 오토페이지의 결과 아미노애시드나 에너지 등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그 결과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루실 tRNA 신테이스 1, 즉 LARS1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RS1은 엔자임 중의 하나로 루신과 ATP 그리고 tRNA를 सब스트레이트로 하여서 루실 tRNA를 합성을 하게 되고 이 루실 tRNA는 mRNA가 단백질로 트랜슬레이션이 될 때 들어가서 프로틴의 일롱게이션의 트랜슬레이션에 관여를 하게 되는 엔자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LARS1은 뿐만 아니라 루신과 결합을 하였을 때 루신이 있는 컨디션에서 mTORC1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아나볼릭 셀 그로스를 증가시키고 오토페이지를 억제시킨다라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루신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저희가 메타볼릭 디맨드와 메타볼릭 서플라이에 대한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루신은 분해되어서 ATP로 사용될 수 있는 서플라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루신은 체내에서 프로틴 트랜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프로틴 트랜슬레이션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mTORC1 시그널을 패스웨이를 업레귤레이션 시켜서 이제 아나볼릭 메타볼리즘을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이 mTORC1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mTORC1은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들이나 뭐 그로스 팩터나 여러 가지 시그널링 등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패스웨이로서 이 mTORC1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아나볼릭 셀 그로스와 프로리폴레이션이 증가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mTORC1이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뉴트리언트들에 의해서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패스웨이가 근 10년 정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풀려왔었고, 그 중에서도 글루코스 미디에이티드 mTORC1 액티베이션에 대한 패스웨이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REC GTPase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이 REC GTPase들은 mTORC1을 액티베이션 할 때 있어서 아미노산에 반응하여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몰레큘로서 잘 알려져 왔었는데 이 REC GTPase는 REC A, B, C, D 이렇게 네 종류가 존재하게 되고 REC A 또는 B 그리고 REC C 또는 D가 이제 각각 헤테로다이머를 이루어서 이제 REC A의 GTP 폼과 뭐 REC C의 GDP 폼 또는 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액티브 폼을 이루게 되고 이런 식의 컨피규레이션이 있으면은 인액티브 폼을 이루게 되어서 각각 mTORC1을 액티베이션 또는 인액티베이션 하게 되는 몰레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GTPase, G 프로틴이기 때문에 그 GDP, GTP 로딩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그 액티비티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걸 조절해주는 프로틴들로 GEF 또는 GAP라는 그 단백질들이 GTPase의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루실 tRNA 신테세이즈 같은 경우에도 루신이 있는 컨디션에서 렉D에 바인딩을 하여서 렉D의 GTP 폼이 GDP 폼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기존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서 글루코스에 의한 mTORC1 액티베이션에서 렉 GTPase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LRS가 그러한 렉 GTPase의 액티비티에 영향을 미치는 몰레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루실 tRNA 신테세이즈가 글루코스 미디에이티드 mTORC1 액티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LARS1이 루신 유지질의 변화를 글루코스 어베일러빌리티에 따라서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글루코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렉 A, B, C, D 아까 말씀드린 렉 GTPase들의 액티브 폼과 인액티브 폼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TP 아가로스 풀다운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고 이 결과 렉 A와 B가 글루코스가 있을 때 액티브하고 또한 렉 C와 D도 글루코스가 있을 때 GTP 폼이 적게 존재하는 그러니까 mTORC1에 대한 액티브 폼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렉 A, B, C, D를 각각 낙다운을 하였을 때 글루코스에 의해 액티베이션 되는 mTORC1의 스티뮬레이션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렉 GTPase들이 글루코스 인듀스드 mTORC1 액티베이션을 미디에이트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LARS1이 실제로 글루코스에 의해 액티베이션 되는 mTORC1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앞서 렉 GTPase들은 주로 라이소좀에 존재하기 때문에 LARS들이 글루코스가 있을 때 글루코스 스티뮬레이션을 주었을 때 라이소좀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았을 때 이제 프랙셔네이션과 IF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있을 때 LARS1이 라이소좀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LARS1이 기존에 발표된 똑같은 동일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mTORC1을 액티베이션 시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렉 D와의 인터랙션을 보았을 때 LARS1이 글루코스가 있을 때 인터랙션을 잘 하고 없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글루코스를 넣어주면 다시 붙는 현상으로부터 글루코스에 의한 mTORC1 액티베이션에 LARS1이 렉 D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LARS1의 레벨을 변화시킨 TG와 헤테로자이거스 매프를 이용해서 살펴보았을 때 LARS1의 레벨이 증가되어 있을 때 mTORC1의 액티비티가 증가되고 감소되어 있을 때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LARS1이 글루코스에 의해 액티베이션 되는 mTORC1에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제 LARS1이 기존에 알려진 루신 미디에이티드 액티베이션 패스웨이와 동일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글루코스 패스웨이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루신 센서로서의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루신과 글루코스가 있고 없고에 대한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그 컨비네이션에 따른 mTORC1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LARS1의 오버 익스프레션과 낙다운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글루코스가 없는 컨디션에서 루신만 있을 때에는 이제 LARS에 의한 이펙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글루코스와 루신이 모두 있을 때에는 LARS의 오버 익스프레션과 낙다운에 의한 이펙트가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저는 LARS1의 루신 센싱에 글루코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없는 컨디션에서 LARS1을 세포 내에서 IP를 통해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루신이 바인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글루코스가 없는 컨디션에서 루신 바인딩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이라는 컨디션에서 이 세포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토페이지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 몰레큘들이 디그라데이션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프로틴 디그라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제 프로틴들은 이제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아미노애시드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뀐 아미노애시드들은 일부는 뉴 프로틴 신테시스 쪽으로 빠지게 되고 또 메이저 파퓰레이션은 TCA 사이클 또는 이제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패스웨이로 가게 되는데요. 루신, 이 아미노애시드를 루신으로 생각해 보자면 루신이 뉴 프로틴 신테시스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야만 하는 엔자임이 바로 LARS1이 됩니다. 이것 또한 이 루신이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야만 하는 효소가 BCAT라는 디그라데이션 엔자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 이제 글루코스가 있는 컨디션에서 루신 디그라데이션 엔자임들의 트랜스크립션이 억제되어서 루신의 디그레데이션이 잘 안 된다라는 논문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루신 디그라데이션 엔자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살펴보았는데 글루코스가 스타베이션이 될수록 루신 디그라데이션에 관여하는 엔자임들이 전체적으로 업레귤레이션이 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루코스가 없는 컨디션에서 루신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셀 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을 때 LDH 어세이와 클리브드 파프를 보았을 때 루신이 증가할수록 셀 데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에서 루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LARS1이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에서 루신 바인딩이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LARS1이 실제로 사이토졸 내에서 없어진다면 또는 루신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루신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 쪽으로 루신이 더 많이 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루신을 스테이블 아이소톱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들어가는 TCA 사이클의 인터미디어트들에 얼마나 많이 인리치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P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토탈 사이트레이트에 대비 이제 레이블된 사이트레이트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래서 그 LARS1이 낙다운 되었을 경우에 사이트레이트와 말레이트로의 루신 컨트리뷰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 LARS1이 낙다운 되었을 때 셀 내에서 ATP 레벨이 증가하고 또한 셀 데스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1의 서머리는 글루코스는 LARS1과 렉디의 인터랙션을 유도하여서 mTORC1을 액티베이션한다. 또 두 번째로 글루코스는 LARS1의 루신 바인딩 어피니티를 조절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루신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루신의 디그라데이션은 글루코스 스타베이션 내에서 셀 데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ARS1의 넉다운이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에 의해 유도되는 셀 데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러한 LARS1의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루신 바인딩, LARS에 대한 루신 바인딩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LARS1의 액티비티가 감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레벨을 확인하였을 때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LARS1의 레벨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루코스가 없는 컨디션에서 이제 PTM을 확인을 하였을 때 포스포세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클루를 얻어서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LARS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글루코스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 일어난다고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여러 가지 카이네이즈들을 낙다운을 하였고 그 낙다운을 하였을 때 LARS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AMP 카이네이즈 알파와 ULK1을 낙다운을 하였을 때 LARS1의 포스포릴레이션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네이즈들은 ULK1이 AMP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는 AMP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없는 세포에서 ULK1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서 액티비티가 나오도록 하였을 때 그 액티비티가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LRS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이런 환경에서 관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에 의한 ULK1의 카이네이즈를 LARS의 카이네이즈를 ULK1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ULK1이 LARS1의 다이렉트 카이네이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베트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제일 처음으로는 LARS1을 여러 가지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인비트로 포스포릴레이션 카이네이즈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을 때 이 세 가지 도메인에서 이제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풀랭스 LARS1을 ULK1으로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서 이제 매스를 통해서 그 레지듀를 확인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알려진 ULK1의 컨센서스 시퀀스와 비교를 하였을 때 저는 세린 391번과 세린 720번이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세린 레지듀를 알라닌으로 뮤테이션을 하여서 이 각각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와일드 타입 대비 이 2SA는 둘 다 391번과 720번을 둘 다 알라닌으로 바꾼 뮤턴트고요. 이 2SA 폼에서 포스포릴레이션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391번과 720번을 비교하면은 391번은 오히려 2SA 폼과 비슷하지만 720번은 그것보다 인텐시티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결과로부터 391번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어야만 720번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20번 세린 720번 레지듀의 스페시픽한 포스포 LRS 안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디는 검증을 통해서 포스포 LRS에 스페시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시리얼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391번을 알라닌으로 바꾼 뮤턴트와 포스포릴레이션을 미믹하기 위해서 글루타메이트로 바꾼 뮤턴트를 이용을 하였을 때 알라닌으로 바꾼 뮤턴트는 720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글루타메이트로 바꾼 뮤턴트는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391번이 먼저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이후에 720번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391번이 포스폴리레이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3차 구조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Near UV CV 스펙트럼과 리미티드 프로테올라이시스를 통해서 와일드 타입과 391A에 비해서 391E, 그러니까 포스폴리레이션이 391번에 일어나면 그 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각각의 레지듀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720번 레지듀가 KMS-KS라는 LARS의 KMS-KS 모티프라는 이미 잘 알려진 모티프의 요 5번째 셀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KMS-KS 루프는 이건 휴먼 LARS1은 아니고 이게 이콜라이 LRS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지금 루 AMS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아데닌 링에 구조적으로 이제 바인딩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따라서 저는 이 세린 720번이 포스폴리레이션이 되었을 경우에 ATP 바인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391번과 720번에 대한 뮤턴트를 제작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을 때 실제로 720번에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었는 경우에 이제 ATP에 대한 바인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알라닌과 글루타메이트로 두 가지 폼으로 뮤턴트를 제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A 폼에서도 알라닌 폼에서도 이 바인딩 어피니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720번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런 이펙트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클루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엔자임들이 보면은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을 때 서로 같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TP의 바인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혹시 루신 바인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ATP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LARS1에 루신이 어떻게 바인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ATP가 있는 경우에 LARS1과 루신의 바인딩이 잘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런 ATP와 바인딩을 할 수 없는 720번의 뮤테이션을 가진 LARS1 뮤턴트들은 루신에도 바인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러한 뮤턴트들이 이제 ATP 바인딩과 루신 바인딩을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LARS1에 루신이 바인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루실레이션 액티비티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mTORC는 스티뮬레이션을 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실레이션 액티비티를 보기 위해서 인비트로에서 루실 tRNA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였을 때 예상하셨다시피 720번의 뮤테이션을 가진 뮤턴트들은 모두 루실레이션 액티비티가 나오지 않았고, 이것이 세포 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TORC1 액티비티를 확인을 하였을 때 이제 LARS1과 이제 렉디의 바인딩을 통해서 그 시그널링이 가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렉디 바인딩을 보았고, 이 렉디 바인딩을 보았을 때 720번의 뮤턴트가 있으면은 바인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이FC라는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mTORC1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를 보기 위해 S6 카이네이즈의 포스폴리레이션 정보를 보았을 때에도 720번의 뮤테이션을 가진 뮤턴트들은 그 액티비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TORC1의 이니비션이 결국에는 오토페이지 액티베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오토페이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를 보았을 때 720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된 뮤턴트들이 오토페이지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GFP-LC3 펑타의 넘버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에는
세포 내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루신의 메타볼리즘이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신이 TCA 사이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왔을 때 사이트레이트와 말레이트에 대한 비율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었을 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ATP 레벨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셀 데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클리브드 파프와 사이토톡시시티를 LDH 어세이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2의 서머리입니다. 파트 2에서 제가 밝힌 내용은 글루코스 리스트릭션 컨디션에서 LARS1이 ULK1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 된다라는 것을 밝혔고, 또한 이러한 포스포릴레이션의 결과 LARS1에 대한 루신의 바인딩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루신 바인딩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스포릴레이티드 LARS1은 루실레이션과 mTORCon 스티뮬레이션 액티비티를 모두 잃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LARS1에 바인딩할 수 없는 루신은 디그라데이션 패스웨이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셀 스타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셀 데스를 감소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서 제가 루신 메타볼리즘에 대한 모식도를 좀 그려보았었는데요. 그때 체내에서 메타볼릭 디맨드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루실레이션을 통한 트랜슬레이션, mTORCon 액티비티를 통한 아나볼릭 메타볼리즘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평소에 있는 컨디션에서는 루신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담당하게 되고, 글루코스가 ATP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메타볼리즘에 대한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균형을 이루고 있게 되는데, 이때 글루코스가 없는 스타베이션 컨디션이 되었을 때, 이때 서플라이가 감소하게 됐을 때 이제 디맨드 쪽으로 균형이 기울게 되고, 이러한 컨디션에서는 이제 LARS1이 ULK1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이 되어서 이제 tRNA에 그 루신을 붙이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mTORCon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메타볼릭 디맨드가 감소하게 되고, 이때 사용되지 않은 루신이 ATP 쪽으로 디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줄 수 있게 되고, 또한 mTORCon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오토페이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볼릭 서플라이를 결국에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어댑테이션을 이뤄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mTORCon 시그널링 LARS1을 통한 mTORCon 시그널링에 있어서 루신과 글루코스라는 두 가지 뉴트리언트들이 크로스톡을 할 수 있음을 제안을 하였고, 또한 글루코스 스타베이션 컨디션에서 LARS1이 ULK1의 새로운 타겟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LARS1의 루신 바인딩 어피니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메타볼리즘을 보았을 때 루신이 프로틴 신테시스로 사용이 될지 아니면 에너지 프로덕션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루신 유지질을 조절하는 메타볼 몰레큘러 레귤레이터로서 LARS1의 역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 연구를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